2023년 하반기에 출시되는 전기차 라인업이 이렇다고? 와, 대박인데? 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것 같아요. 친환경적인 자동차를 원해서도 있지만 전기차의 가격이 많이 내려온 것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2023년 하반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전기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차, 테슬라 모델 Y 리어휠 드라이브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로던 CEO던 모두 핫하죠. 마크 저커버그랑 맞짱 뜨는 걸 실시간 생중계로 트위터에다가 올린다고 하지를 않나. 일론 형 참 여러모로 대단한 형이에요. 테슬라 모델 Y 리어휠 드라이브, 일단 가격이 어마어마한 차량이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는 5,699만원에 형성하고 있어요. 아직 보조금이 실제 얼마나 나오는지는 환경부 발표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전기차 보조금이라는 게 산출 방식이 엄청 매우 복잡하거든요. 성능 보조금, 사후 관리 개수, 보금 목표, 이행 보조금, 충전 인프라 보조금, 그리고 V2L이 되는지 확인하는 혁신 기술 보조금의 가격 개수까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제가 이거 대략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국비 지원금 총 680만원 중에서 테슬라 모델 Y 리어휠 드라이브는 대략 한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사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자체 보조금은 각 지역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80만원 요 정도를 받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주는 거창 같은 곳을 보면 1150만원까지 줍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략 지자체 보조금 평균이 한 350에서 4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국비 보조금 그리고 지자체 보조금 이렇게 다 더하면 최대 한 9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죠. 심지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리퍼럴 코드라고 해서 추천인 등록을 하면 66만원 할인을 해줍니다. 66만원 할인에 추가로 EAP라고 하는 반자율 주행 소프트웨어도 3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하게 해준다고 해요. 그러면 총 계산을 했을 때 실제 구입하는 금액이 4천만원 후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와, 이거는 가격이 정말 미쳤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SUV가 4천만원 후반대 가격이 나온다는 거야? 와, 이건 안 살 수가 없는 그런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 모터 하나만 들어갔다고 해서 출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환경부 인증받은 자료를 한번 보면요, 모터 하나 출력이 300마력이라서 300마력이면 웬만한 모든 SUV 중에서 출력이 가장 좋죠. 현대기아에서도 2.5 터보 가솔린이 280마력대예요. 그러니까 300마력이면 그것보다 20마력이 높습니다. 이거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주행 가는 거리잖아요. 실제로 주행한 유튜버 분들의 주행 가는 거리를 보니까 350km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고, 많이 주행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00km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특히나 모델 Y 리어휠 드라이브는 배터리를 MCM 배터리가 아니라 LFP 배터리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0%에서 100%까지 충방전을 하는 게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런 중형 전기 SUV가 400km를 가는데 거기에 300마력이고 가격이 4천만원 후반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모델 Y가 5,699만원에 나온 이후에 이 기사에 따르면요, 14일 이후에 PG업계에 파악된 결제 금액 중 대부분이 계약금 명목일 것을 고려하면 약 나흘간 1만 대를 훌쩍 넘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일 만에 테슬라 모델 Y 리어휠 드라이브를 계약한 사람이 1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와, 테슬라의 인기가 한풀 꺾였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중요한 건 가격이었습니다. 가격이 인하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했어요. 여기다가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 오토파일럿이 기본으로 장착되고요.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USS라고 해서 초음파 센서가 장착되지 않은 걸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실제로 운전해본 분들에 따르면 주차할 때만 살짝 조심하고 후방 카메라나 양 옆에 있는 카메라를 보면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이 USS를 사진으로만, 그러니까 비전 센서로만으로도 몇 센치까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하니까 가성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현대 아이오닉 5나 기아 EV6를 살 이유가, 아이오닉 6는 충분하지, 아이오닉 6는 정말 좋은 차입니다. 2번
다음 차량은 9월에 출시 예정인 쌍용의 토레스 EVX입니다. 토레스 EVX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EVX를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형 SUV급의 크기인데 가격이 모델 Y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가격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토레스 EVX는 트림이 E5, E7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E5는 옵션이 꽤 많이 빠져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것 같진 않고요. E7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가격이 5,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가격은 최종 가격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으면 대략 가격이 4천만 원 후반이 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보조금을 대략 한 9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가격이 4천만 원 초반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야 그거 옵션 넣고 막 이러다 보면 5천만 원대로 다시 올라갈 거잖아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E7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3D 어라운드 뷰 그리고 썬루프밖에 없어요. 이 두 옵션의 가격이 합쳐서 15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옵션을 산다고 하더라도 4천만 원 초반 가격에 계속 유지가 돼 있어요. 심지어 이 토레스 EVX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모델 Y 리어휠 드라이브 모델과 똑같은 LFP 배터리를 쓰고 있지만 배터리는 더 많은 양이 들어가서 주행거리도 훨씬 깁니다. 상온 복합 주행거리가 433km로 인증을 받았어요. 모델 Y 리어휠 드라이브는 350km였잖아. 무려 83km를 더 간다고 하는 거예요. 433km 인증을 받은 거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더 주행을 할 수 있겠죠. 중형 SUV인데 4천만 원 초반 가격에 주행거리도 400km를 넘는 거면 이거 내가 아까 테슬라 모델 Y 보고 와 가성비 너무 좋아요 쩔어요 미쳤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는 그것보다 더 하잖아. 그리고 토레스 EVX는 오프로드형 SUV처럼 나왔기 때문에 지상고도 훨씬 높아요. 그래서 험지나 오프로드나 이런 곳을 다니기에도 적절하고요. V2L도 사용할 수 있어서 산 중턱이라든지 오지라든지 사람이 없는 이런 곳에서도 혼자 차박이나 캠핑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뜻이죠. 와 너무 매력적인데? 한 가지 굳이 아쉬운 점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출력이 200마력 정도 된다는 건데 이거는 뭐 스포티한 주행을 할 게 아니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200마력대 똑같은 전기 모터로도 EV9 같이 크고 무거운 SUV를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끌고 다니니까요.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다음번에는 4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SUV 명가라고 하는 이제는 KG 모빌리티잖아요. 근데 투휠 드라이브만 선택할 수 있는 건 요거는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옵션으로라도 4휠 드라이브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기아 레이의 EV입니다. 레이 EV 예전에 한번 출시됐었죠. 2012년에 출시돼서 그때는 일반인 분들이 끌고 다니시지는 않았고 관공서나 이런 곳에서 꽤 다니던 그런 모델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기차 충전기가 이만큼 보급되지도 않았었고 주행 가는 거리도 100km가 채 안 돼서 그닥 인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단종됐었죠. 근데 새롭게 출시되는 레이 EV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주행 가는 거리가 대폭 증가했어요. 현대 기아 차종 중에 최초로 LFP 배터리 35kWh를 탑재해서 복합 주행 가는 거리 210km 인증을 받았어요. 여기 인증 받은 거 보이시죠? 210km면 아주 괜찮죠? 왜냐면 이런 소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장거리를 주행하기보다는 단거리를 자주 주행하기도 하고 배터리가 작은 대신에 충전 시간도 훨씬 단축될 테니까요. 여기 주차장 가서 충전하고 저기 주차장 가서 충전하고 이렇게 되면은 아주 매력적인 자동차가 될 것 같습니다. 출력도 상당히 괜찮은데요. 기존의 레이, 캐스퍼, 모닝의 엔진이 어땠어요? 1.0L 엔진을 사용해서 76마력을 냈거든요. 근데 레이 EV는 87마력을 낸다고 해요. 이 모터를 사용해서 가장 좋은 건 가솔린 엔진의 경우 아무리 출력을 높인다고 해도 고RPM에서 최대 출력이 나오다 보니 언덕을 만난다거나 고속에서 추월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높은 RPM을 사용하는 바람에 연비도 안 좋고 소리도 시끄럽고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왔었잖아요. 전기 모터의 경우는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터져나오는 이 최대 토크에 출력도 더 높다 보니까 레이 EV는 답답하다는 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레이가 2차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인기가 상당하거든요. 올해 7월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3만 대가 팔렸고 모닝이나 캐스퍼보다 훨씬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기차까지 더해진다? 와, 판매량이 기존보다 훨씬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레이 EV의 가격은 3천만 원대로 나올 것 같다고 해요. 일반적인 레이가
기본이야 한 1000만원 초중반, 그리고 옵션을 넣다 보면 1000만원 후반, 요런 걸 생각해보면 다소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전기차는 보조금이 있으니까요. 다만 아직 보조금이 확정되진 않아서 대략 비슷한 차량의 보조금을 한번 보면요, 스마트 솔루션즈라고 하는 브랜드의 스마트 EVZ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이 차가 경영 차량인데 472만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레이 EV도 이와 비슷하게 받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모두 받는다고 하면 실제 구매 금액은 2천만원 초중반 정도로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레이 EV의 경우에는 일반인 분들이 많이 구매할 것 같기도 하지만 최근에 보니까 이 레이 밴 가지고 쿠팡 배송이나 간단한 택배 배송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와, 그러네. V2일 되면 이걸로도 캠핑 많이 다니시겠는데? 다음으로 기대되는 차는 수입차인데요, 바로 캐딜락의 리릭입니다. 리릭 어떤 차인지 모르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미국의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에서 내놓은 대형 전기 SUV예요. 팰리세이드나 모하비, EV9과 같은 동급 대형 SUV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외관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전면부가 전부 다 LED를 사용해서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웰컴 라이트도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사라락 나가고. 와, 멋있는데? 디자인이 세련됐어. 기존 캐딜락 패밀리 룩을 완전 탈피하고 훨씬 멋있어졌어요. 특히나 실내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있고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와, 이게 하반기에 출시된다고? 주행 가는 거리도 어마어마한데 캐딜락 같은 경우에는 LG와 합작해서 얼티엄 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고 있는 얼티엄 팩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102kWh급 배터리를 탑재해서 미국 EPA 기준으로 494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에 4륜구동 모터를 선택하면 500마력에 달하는 출력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팰리세이드급 SUV인데 주행 가는 거리가 494km고 500마력. 아이씨, 너무 좋은데 가격도 그만큼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장 하위 트림인 테크의 가격이 58,590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7,600만 원이에요? 아니, EV9이 7,300인데 프리미엄 라인인 캐딜락이 7,600? 뭐야, 저렴하잖아. 별로 차이가 안 나. 거기에다가 럭셔리 트림 같은 경우에는 8,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이거 가격 내가 제대로 본 거 맞아? 아, EV9 어떡하지? 캐딜락에서 오랜만에 정말 살만한 멋진 프리미엄 SUV가 나온 것 같아요. 와, 하반기에 진짜 기대되는데? 지금까지 총 4대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외에도 하반기에 출시되는 전기차가 많이 있어요. 현대에서는 600마력이 넘는 출력을 뽐내고 있는 아이오닉 5N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고요, 쉐보레에서는 올 가을에 미국에서 출시되는 이코녹스 EV를 국내 도입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 가격이 3천만 원대로 출시되는 중형 전기 SUV여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프리미엄 수입차 BMW에서는 신형 5 시리즈 전기 세단 i5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벤츠는 중형 전기 SUV EQE SUV를 출시한다고 해요. 와, 이제는 내연기관으로 출시되는 신차 그리고 전기차로 출시되는 신차가 거의 비슷한 수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차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은 전기차가 새롭게 출시되는 게 상당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쟁이 심화될수록 더욱 경쟁력 있는 전기차가 출시될 거라는 게 아주 기대되기도 하고요. 하반기에 출시되는 신차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차는 어떤 차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PD님은 어떤 차가 제일 기대되는 것 같아요? 사이버 트럭이 없잖아 지금. 사이버 트럭은 올해 말에 출시돼서 국내는 내년쯤에 들어오지 않을까? 올해부터 차를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국내에도 사이버 트럭을 예약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조만간 이거 사이버 트럭도 국내에 들어오면 어마어마하게 길거리에서 돌아다니지 않을까?